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통장을 바로 만드셔서 몇 달만 납입을 하셔도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 증권사에서 만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핑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 부세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3달 정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만들어 두시면 좋은 통장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IRP 계좌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통장을 만드셔서 몇 달만 납입을 하셔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IRP 계좌를 지금 이 시점에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IRP 계좌가 무엇이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RP는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직장을 만약에 그만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내일부터 당장 수입이 없는 셈이 되겠죠.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이제 퇴사를 했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RP 계좌는 그럼 뭐냐? 쉽게 말해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계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럼 직장을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즉 셀프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중간에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연금 형태로 나는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퇴직금 형태로 인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통장을 만들어서 두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IRP 계좌 자체의 3가지 장점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때 세액공제가 있고 소득공제가 있는데 세액공제랑 소득공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혜택이 클까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왜냐면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말 그대로 세금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연 5,500만 원, 내가 소득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세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야 될 세금을 뒤로 밀어준다는 건데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내야 될 세금 자체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복리 효과를 일으키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저율과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과세 이연 혜택을 통해서 밀었던 세금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연금 이제 수령할 때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받을 수가 있는데 만 55세에서 69세까지는 5.5%, 70세 이상부터 80세까지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 한다면 만 55세까지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모아서 이렇게 독립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이런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대신에 그동안에 받았던 여러 가지 해제 혜택들은 모두 토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회초년생보다는 직급도 좀 높고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때인 직장 3년차, 4년차 이상 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계좌입니다. 대신에 사회초년생분들은 ISA 계좌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ISA 계좌랑 IRP 계좌는 나중에 연동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ISA 계좌를 만든 다음에 3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이제 불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3년 만기를 채웠을 때 이거를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옮기게 되면은 추가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ISA 계좌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납입을 한 다음에 만기를 다 채웠을 때 바로 IRP 계좌로 옮겨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RP 계좌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요즘은 보통 휴대폰 어플, 비대면을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는데 이 IRP 계좌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고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가급적 증권사에서 만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IRP 계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개념이 어려워지는데 DB형과 DC형을 선택을 해야 돼요. DB형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이 퇴직금을 관리를 하는 거고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DB형의 장점은 안정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수익률 자체는 좀 낮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DC형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높을 수 있지만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회사에 따라서도 무조건 DB형, 그러니까 회사가 관리하는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경리, 회계팀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IRP 계좌에 대해서 IRP 계좌가 무엇인지 장단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추가 팁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내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특히 노후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IRP 계좌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설해서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